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제 채널의 다른 방송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오늘 회차의 제목이 조금 다르다는 걸 금방 눈치채셨을 겁니다. 몽땅 다락방은 책과 드라마, 영화를 주로 다루지만 그 사이에 하나씩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두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작품을 다루지 않는 회차까지 제목을 동일하게 해놓으면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회차의 제목은 앞으로 순무의 사담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몽땅 다락방에서 다룰 작품과 저의 사담이 모두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무의 사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여름휴가입니다. 저는 앞선 회차의 서문에서 언급했듯 친구들과 구례에 다녀왔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여름휴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8월에 한 번 더 구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휴가는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이 여행의 출발점은 저희 엄마의 대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엄마의 개인적인 과제로 성사된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2박 3일간 다녀온 저의 여름휴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일차와 2일차, 3일차로 나누어서 어디를 다녀오고 무엇을 했는지 주절주절 풀어놓아 보겠습니다. 1일차는 새벽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행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첫 번째 날 출발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엄마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진안에 오전 6시에는 도착해야 했습니다. 피곤하겠지만 주장을 따르지 않을 이유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부 지역에 일요일 밤부터 폭우가 시작된다는 일기예보가 들려왔습니다. 비가 오면 일찍 출발해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 이틀 전 오전 6시 출발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벽 운전을 해보지 않았던 저는 걱정이 조금 있었기에 출발 시간이 미뤄졌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6시 출발로 확정이 된 이후 저는 기상 시간을 4시 반으로 잡았습니다. 아침에 따로 해야 하는 일이 있어 준비 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여유 시간 30분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걱정이 좀 됐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걱정과 다르게 알람이 울리자마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제 시간에 일어난 스스로에게 기특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바로 볼펜과 노트를 집어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때까지 집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다시 자버릴까 하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씻고 나오니 엄마의 핸드폰 알람이 울려 엄마가 비몽사몽한 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엄마까지 일어났으니 됐다 하는 생각과 함께 2박 3일간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저의 엄마는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1시간이면 모든 준비가 끝날 줄 알았으나 엄마의 보부상 기지를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 달 동안 저 멀리 피난이라도 가는 사람 마냥 온갖 걸 다 챙기고 있었습니다. 전날 새벽 1시까지 짐을 쌌음에도 쌓일 짐이 더 있다는 사실이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멀티플레이어처럼 간단한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냉장고에서 과일을 챙겼고 또 화장대로 가 머리를 말리다가 옷을 챙기는 등 몸이 12개여도 모자랄 만큼 움직였습니다.
준비를 다 마친 저는 엄마가 미리 싸놓은 짐들을 차로 옮겨 놓았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6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30분 뒤면 출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엄마는 끊이지 않는 퀘스트를 수행하듯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차에 모두 탄 그 순간은 8시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고 왜 4시 반에 일어났지? 하며 약간의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출발이 8시였다면 6시 반에 일어나도 충분했는데 그냥 미라클 모닝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주유소로 가는 길에 엄마는 갑자기 뭐가 또 생각난 듯 아! 하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달팽이관에 그 탄성이 꽂히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직 출발이 아니었구나. 결국 엄마가 다시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운전석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있다 보니 엄마는 금방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드디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뭘 놓고 왔어도 그건 그럴 운명이었다고 생각하며 거침없이 엑셀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운전대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진안까지 하나의 휴게소만을 거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부슬비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12시에 도착하고 진안에서의 일정을 모두 수행했을 때는 약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를 쫄딱 맞은 저희는 일단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샤워를 한 뒤에 움직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잡아놓은 숙소에 짐을 모두 옮기고 차례대로 씻고 나왔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먹지 않아 텅 빈 속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온몸으로 체감하며 가족들을 기다리는 동안 방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준비를 모두 마친 후 대충 리뷰를 보고 찾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맛집에 가면 좋겠지만 그런 정보들을 찾을 여력이 없어 빠르게 고르고 출발했습니다. 식당은 한식집이었고 주 메뉴는 산채 돌솥밥, 백반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산채 돌솥밥 2개와 갈비탕 하나, 메밀전병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굴줄임 끝에 음식이 나왔고 밑반찬과 음식을 입에 넣은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가족들의 입에서 작은 감탄사가 연이어 흘러나왔습니다. 맛의 지역인 전라도답게 모든 음식의 간이 딱 맞았고 감칠맛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우리밖에 없었어서 식당 안에는 분주하게 젓가락이 움직이는 소리와 작은 감탄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시장이 반찬이어서 더 맛있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메밀전병의 그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던 것이 잊히지 않습니다.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어디 식당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차는 저녁이자 첫 끼니를 먹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차를 오래 타기도 했고 더 움직일 힘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은 그냥 쉬어가자고 의견이 모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방바닥에 머리를 대자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미라클 모닝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1일차는 깊은 숙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틀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깊은 숙면 덕분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저는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숙소 근처를 구경하고 또 산책하기 위해서 방을 나섰습니다. 묵었던 숙소는 펜션이었기에 계곡이 근처에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풀장도 넓게 같이 있었습니다. 풀장 밑에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여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세상을 맞이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머리통도 몸집도 발바닥도 작은 애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쓰다듬으려고 하니까 양 발바닥으로 제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물려고 하길래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벼랑간 자기 꼬리와의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꼬리를 잡기 위해 뱅뱅 돌고 잡은 꼬리를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가 또다시 꼬리 잡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미쳐 날뛰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에너지를 나는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 동영상으로 몰래 남기고 인사를 건넨 뒤 자리를 옮겼습니다. 펜션에는 펜션의 가족인 망고와 구름이라는 강아지들도 있었습니다. 차례차례 강아지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만지면서 사리사욕을 맘껏 채웠습니다. 갈 시간이 되어 아쉬운 인사를 남겼습니다. 시원한 계곡물 소리와 매미 소리, 초록이 무성한 나무들이 가득한 펜션 근처를 보니 여름과 가장 맞닿아 있는 시기에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평소에 보던 풍경과는 다른 자연이 가득한 곳에 있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들뜬 기분으로 이틀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구례 투어가 목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왔을 때 갔던 명소들이 다 너무 좋았었고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같이 오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사성암이었습니다. 이 장소에는 저의 짧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사성암은 전망이 좋기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전망이 좋다는 말은 아주 고지대에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6월에 사성암에 갔을 때 제가 운전을 했었고 친구들을 차에 태운 채 올라갔던 기억이 아찔하게 남아있습니다. 높은 지대에다가 코너가 5초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길은 긴장감을 계속 불어넣었습니다. 등에 땀이 나는 걸 느끼면서 어찌저찌 올라갔습니다. 진정한 난관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유명한 곳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고 게다가 저희가 간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협소한 주차장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다시 내려갈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경사가 가파른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차를 두고 걸어 올라가는 길부터 저의 불안은 시작됐습니다. 차가 갑자기 움직이면 어떡하지? 앞은 바로 낭떠러지인데 차가 파손되면 렌트 회사에 얼마를 내야 한댔더라? 등등의 걱정이 샘솟았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한 차가 제 차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경사에 주차를 한 적이 없었던지라 불안과 걱정이 들었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사성암을 대충 둘러보고 난 뒤에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차가 걱정되어서 미리 내려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저는 말벌 아저씨처럼 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걱정이 무색하게 차는 안전하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으로 직접 보니 안심이 되었고 마음 편하게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다시는 이곳에 내 손으로 운전해서 오지는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간과 기억의 미화 덕분에 그 다짐은 희미해졌나 봅니다. 가족들에게 먼저 사성암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약간의 걱정은 있었지만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있었고 무엇보다 든든한 엄마가 있으니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산길로 진입하기 전에 있는 평지 주차장을 지나 차로 올라가려고 하니 안전요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현재 위에 있는 주차장이 공사 중이어서 자차로는 올라갈 수 없다고 버스나 택시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엄마가 있기는 했지만 긴장이 아예 안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를 속으로 연발하며 아주 널찍하고 큰 주차장에 편안하게 주차를 했습니다. 왕복 버스표를 끊고 사성암에 올라갔습니다. 숙련된 버스 기사님은 그 길을 10분 만에 올라갔습니다.
6월과는 달리 아주 여유롭게 사성함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언덕과 계단을 오르면 구례 시내와 섬진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다시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강이 눈에 담기니 감탄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구례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는 길이 험해서 더운 여름보다는 가을이 제격일 것 같습니다. 단풍이 든 사성함은 또 다른 매력으로 가득할 거라 생각됩니다. 슬슬 허기짐을 느끼던 찰나여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 또한 친구들과 갔던 식당을 재방문했습니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기도 했지만 맛집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이었기에 가던 곳에 간 것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미 보장된 곳이 있는데 다른 데 갈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하며 당당히 가족들을 데려갔습니다. 메뉴는 쑥부쟁이 솥밥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쑥부쟁이 2개와 뚝배기 불고기 하나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쑥의 향이 밥과 정말 잘 어울려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특히 김 위에 쑥과 밥을 올리고 간장 양념장을 한 스푼 끼얹어서 싸먹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부른 배를 만지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다음에 간 곳은 구례에서 유명한 빵집인 모걸빵집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먹고 싶어 할 것 같아 친구들에게 줄 빵과 가족들이랑 나눠 먹을 빵을 구매했습니다. 조금 늦게 간 터라 빵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특히 이 빵집에서 먹었던 빵 중 누룽지 빵과 리뷰를 쓰면 주는 미니 롤빵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욕심에 비해 한없이 작은 위장을 고려하여 이성적으로 몇 개의 빵만 고르고 빵집에 나섰습니다. 점심을 거하게 먹은 터라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성함의 언덕과 계단을 맛보았으니 평지에서 구경을 하고 싶어 화엄사로 이동했습니다. 화엄사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역사 과목을 공부했을 때 많이 들어봤던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례에 갔을 때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여행을 가면 꼭 절을 찾아다니는 엄마였기에 이번 여행의 필수 목적지로 정해놨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화엄사는 과연 그 명성대로 절 중에서도 규모가 컸고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화엄사 내에 있는 박물관, 대웅전 등을 천천히 둘러보고 기념품 샵에서 쇼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웅전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절의 문을 통해 바라본 풍경은 세차게 내리는 비와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 여러 사찰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화엄사 다음으로 쌍계사라는 절을 갔습니다. 쌍계사는 바로 아래에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시원한 바람이 입구에서부터 불어왔고 화엄사 못지않은 규모의 큰 절이었습니다. 신난 엄마의 표정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개장터까지 둘러본 후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틀차 또한 저녁을 먹으러 어느 식당에 갈 힘이 따로 없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컵라면이 있었기에 간단하게 저녁을 때웠습니다. 짐을 풀고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던 차에나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는 이전 직장에서 2~3번 정도 경보가 울렸던 적이 있어 나름대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오작동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았지만 간단한 짐을 챙겨 문 밖을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나와서 대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관리자가 나와 오작동이라고 말하니 사람들의 안도가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으셨는지 많이 놀란 듯해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실내 흡연으로 인하여 경보가 울렸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개념 없는 사람이 그랬나 속으로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또 경보가 울리면 어떡하냐면서 불안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울리면 아까처럼 침착하게 나가면 된다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화재 경보와 함께 여행 이틀차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김없이 흐린 날이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리조트의 조식이 맛있다는 리뷰가 있어서 엄마는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8시부터 시작하는 조식은 간단한 뷔페식이었습니다. 브로콜리 볶음, 계란찜, 떡갈비 등이 먹기 좋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대한 욕심을 덜고 접시에 담았으나 테이블에 앉아서 보니 접시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리뷰는 정확했습니다. 전라도는 어떻게 모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며 음식을 하나씩 해치웠습니다. 오늘도 장거리 운전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접시를 다 비워냈습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운 후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어제 갔던 화엄사가 정말 좋으셨는지 또 가고 싶다고 해서 화엄사를 재방문했습니다. 간단하게 참배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리산을 볼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검색하니 오도제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차로 해발 800m가량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어 전망이 좋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좀 걱정되었지만 마지막 날이니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성함과 비슷하게 무수히 많았던 코너길을 지나 도착한 오도제는 그 노력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예뻤습니다. 구름이 군데군데 걷혀 있어 파란 하늘이 마치 물감처럼 발라져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핸드폰으로는 잘 담기지 않아 아쉽기도 했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귀엽고 뚱뚱한 진돗개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근처에 있는 개평 한옥마을에 갔습니다. 평일 오후였어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한옥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사극 드라마의 촬영지로 이용되었다고 써져 있는 문구를 보니 그럴만하겠다 싶었습니다. 조선시대를 똑 가져다 놓은 느낌이었습니다. 한옥마을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짧은 감상을 마치고 경상북도 성주로 넘어갔습니다. 휴가를 가기 전부터 엄마가 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두부식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 정도는 껌이지 하며 의기양양하게 출발했는데 가도 식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운전했던 걸 홀라당 까먹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쌓인 피로가 극대화되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식당에 도착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니 눈이 절로 감겼습니다. 운전을 할 때는 견딜만 했는데 두 다리로 일어서니 여기에 이불만 깔아주면 당장이라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부집인 줄 알았는데 주 메뉴는 묵밥이었습니다. 묵밥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도토리 묵밥, 메밀 묵밥, 보리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묵밥은 먹기 전까지 차가운 음식인 줄 알았습니다. 냉면 그릇에 나와서 묵사발과 비슷한 느낌이겠거니 했는데 의외로 미지근한 온도였습니다. 고명으로 올라간 김치와 무채가 맛있었습니다. 피곤해서 내가 묵을 먹는지 묵이 나를 먹는지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스트레칭을 할 겸 근방을 잠시 산책했습니다. 정말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이 가득한 시골은 많이 가봤는데 논은 하나도 없고 절벽과 계곡이 가득한 시골은 처음이었습니다. 시골 특유의 고요한 정막은 그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마친 후에 본격적인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신기하게 다시 운전대를 잡으니 각성한 사람처럼 눈이 말똥해졌습니다.
그 상태로 충청북도 괴산까지 논스톱으로 달렸습니다. 휴게소에 잠시 들러 휴식을 취하는데 멀쩡했던 배가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간헐적으로 느껴지는 통증을 엄마에게 말하니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교대를 해주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니 또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엄마는 운전석에 앉고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 하지 않겠냐며 집중한 미간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동의했습니다. 머지않아 조수석에서 깊은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원래 조수석은 자면 안 되는 자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피곤했는지 일어나니 집에 거의 다 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빨리 달린 건지 예상 도착 시간보다 30분이 줄어 있었습니다. 충격 실화였습니다. 집에 무사히 도착해 짐까지 옮겨놓으니 정말 집에 돌아온 게 실감이 났습니다. 2박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여정이었음에도 오랜만에 집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짐 정리를 후딱 해치우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낙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마지막 숙제인 일기까지 마무리하고 첫째 날처럼 늦자마자 잠에 들었습니다. 저의 여름 휴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면 항상 구경할 곳은 두세 군데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식을 위한 여행이라기보단 구경을 위한 여행이 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늘 가족들과 구경 위주의 여행을 하다가 이번 6월에 다녀온 구례가 처음으로 숙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여행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라는 차이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편한 숙소에서 뒹굴대며 보내는 것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무언가를 구경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사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보내는 여행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기분과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 앞으로는 휴식에 중점을 맞춘 휴가를 떠나고 싶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8월이 다 지나가고 9월이 되었습니다. 2025년을 맞이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26년이 벌써 허락도 없이 다가온 기분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빠르다는 걸 저만 느끼고 있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팟캐스트의 새로운 컨셉으로 처음 진행해 보았습니다.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시작에 주안점을 두어 다른 요소들은 잠시 미뤄두었는데 하다 보니 이것저것 작은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SNS도 활용하고 여러 구조로 스크립트를 작성해보는 등 고민과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익숙하진 않지만 더 나은 팟캐스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의 새로운 시도들을 앞으로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뭉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 다락방입니다.